반 여성이고 저희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말을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어딘가에라도 말을 해야 제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서요. 그럼 우선 저희 시어머니를 소개하자면 저희 시어머니는 연세보다 정말 많이 젊어 보이세요. 저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혹시 이모가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시어머니 또한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외모에 엄청 집착하며 신경을 쓰시곤 합니다. 그랬으니 사치가 엄청 심했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귀도 엄청 얇아서 누가 무슨 화장품이 좋다고 하면 당장 사야만 해요. 시어머니가 사는 화장품이 거의 방문 판매라는 곳에서 사는데요. 혹시 방문 판매에서 화장품을 사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그만큼 품질도 좋겠죠. 샘플도 많이 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마치 저도 방문 판매에 달인이 다 된 것 같네요. 어찌되었건 화장품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들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화장품을 사시고는 해요. 그냥 적당히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가족 모두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적당히는 없었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집안에 쓰지 않는 화장품도 한가득했고 사놓고 나서 얼마 쓰지도 않고는 그냥 처박아 두기도 일쑤였어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의 혈압이 내려갈 날이 없었어요. 두 분이서 맨날 사내 안 사내 하시면서 싸우셨거든요. 정말이지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대단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변할 생각도 없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미 시아버지와는 각방을 쓰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방에는 항상 화장품, 옷, 액세서리가 가득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셨어요.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는 많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는 정말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다들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너는 복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다며 늘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곤 했었으니까요. 저는 참 많이 답답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험담을 해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아, 네, 그렇죠 라고 말을 하고는 웃어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중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가장 소름이 끼쳤던 부분은 시할머님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시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제가 봐도 혼자 지내시기에 많이 불편해 보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시할머님을 잘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남보다 못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희 할머님 성격이 별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다면 제가 이해라도 했을 텐데 정말 착한 분이시거든요. 가족들 모두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괜히 부딪히기 싫어서 다들 그냥 모른 척 했고 시아버지가 할머님 댁에 왕래를 하면서 챙기셨어요. 아니죠. 그냥 시아버님은 시댁에 있는 시간보다는 할머님 옆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어차피 시어머님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그냥 할머님 댁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시어머니는 할머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좋지 않게 볼 것을 우려했던 것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별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와 사는 것을 끔찍하다고 하셔서 같이 못 살아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 친정집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저를 구박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직도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님 마음에 들지가 않나 봐요. 뭐 제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하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워낙 평판이 좋았던 시어머니의 말을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할머님은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할머님 댁에 가면 항상 맨발로 나오셔서 저를 반겨주시곤 했으니까요. 사실 남편과 저도 시댁보다는 할머님 댁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에 가족들 모두 치를 떨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할머님 생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는 그렇게 만든 음식을 일일이 사진을 찍으시더니 시어머니 지인들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어머님 생신이어서 음식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네요. 라며 교양 있게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때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SNS에 자랑하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미역국과 고등어 구운 것, 그리고 명란젓갈, 딱 그것만 반찬통에 담아주면서 이거 너희 할머니 갖다 드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불고기랑 육전, 갈비찜도 하셨잖아요 라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는 너희 할머니는 강고등어 구운 것만 있으면 밥 한 끼 뚝딱이야. 다른 건 잘 드시지도 않아. 노인네가 아주 그냥 입맛이 싸구려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화도 났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님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주세요. 귀찮으시면 제가 담을게요. 라고 말을 하며 젓가락을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밀어버리고는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하냐? 하여튼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나머지 음식들은 내가 봉사활동 다니고 있는 곳에 어르신들 가져다 드릴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당신 시어머니도 똑바로 못 챙기면서 봉사활동은 무슨 봉사활동인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봉사활동에 열성이셨어요. 물론 봉사활동 좋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봉사활동이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활동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봉사활동 가시기 전에 혼자 계신 할머님부터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어머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네 할머니가 왜 혼자 있어. 네 시아버지랑 같이 있잖아. 그리고 니네 할머니한테 잘한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을 그냥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얘 이거 가지고 가야지 라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괜찮아요. 저번에 보니까 할머님이 고등어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할머니는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 오시면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은 아이야.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고 나야 뭐 아들 며느리에 손주 며느리까지 있으니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애가 어디 있다고 라며 항상 시어머니의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할머님에게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할머님을 모시고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런 저에게 시아버님은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내가 정말 너무 고맙구나 라고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님 생신날 저희 시어머니가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이중성이 들통날 줄 알았어요. 할머님 생신이시니 고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고모님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멀리 살아서 할머님을 잘 못 챙긴다고요. 그렇게 고모님은 연세 있으신 할머님을 챙기는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매번 행사 때마다 돈을 보내주시곤 하셨던 것 같아요. 금액은 잘 몰랐지만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돈을 보내올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고모님이 할머님 생신이라고 꽤 큰 돈을 보낸 모양이에요. 고모님은 돈을 보내놓고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두 분이서 별 문제 없이 전화통화를 잘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났는데요. 스마트폰은 통화가 끝나면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것을 가끔 깜빡하곤 했었는데 하필이면 고모님과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바로 그렇게 걱정이 되면 늙은 할매 지가 와서 챙길 것이지. 하여튼 그 돈 몇 푼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네. 라고 말을 했고 안타깝게도 고모님이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듣게 되었던 것이죠. 시어머님은 제일 친한 친구분과 같이 있었고 그 친구분에게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속에 있는 말을 주고받는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고 있던 유일한 분이었어요. 야, 돈 붙였단다. 이번에 그 화장품 새로 나온 건 말이야. 그거 얼마라고 했지? 그거 사야겠다. 라고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친구는 너 전에 샀던 화장품도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사긴 뭘 또 사. 네 화장대에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도 엄청 많던데 있는 거 다 쓰고 사. 라고 말을 했고 거기까지는 고모님도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 다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에 고모님의 눈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는 우리 늙은 할매 갖다 주면 아주 좋아서 환장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생일 선물로 그거 가져다 주려고. 어차피 늙어서 쭈그렁 밤탱이가 다 되었는데 뭘 써도 표가 나겠냐? 유통기한 지난 거 써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가 한마디를 더 했는데 참, 유통기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저번에 샀던 소고기도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 너희 시어머니한테 요리해서 갖다 줬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만 너희 시어머니 그거 드시고 별탈 없었어? 라고 물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괜찮다마다 그거 맛있다고 노인네가 아주 싹싹 다 긁어먹더라. 무슨 놈의 노인네가 고기라면 그렇게 환장을 하는지 몰라 라며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렇게 고모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는 그 즉시 차를 몇 시간이나 운전해서는 저희 시댁으로 쫓아오셨어요. 저 같아도 못 참았을 것 같긴 해요. 그동안 착한 척이란 착한 척은 정말 다 해놓고는 얼마나 치가 떨렸겠어요. 그리고는 사단이 났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했답니다. 고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오셔서는 김말자! 야! 김말자 어디 있어? 라고 불렀고 사실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 정말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누가 이름 부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고모님이 그런 시어머니의 이름을 아주 동네방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오셨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죠. 그리고 고모님을 보고는 놀라서 아니 형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리고 제가 제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동네방네 이름을 불러대요. 그냥 들어오면 될 것을 이라며 말을 했는데 고모님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뛰어들어 오셔서는 저희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놀라서 아니 형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뭐 쭈그런 방탱이? 우리 엄마한테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통기한 한참 지난 음식 먹이고 아주 좋더냐? 라며 말을 하고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나 죽네. 형님 제발 그만 좀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시어머니한테 줬다고 그래요? 형님 노망 났어? 라고 말을 했고 고모님은 주위를 다 둘러보더니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모님은
동네 사람들, 여기 이 불려시가 그동안 착한 척이란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우리 엄마한테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에 음식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라고 울분을 삼키며 말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고모님의 말에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어르신이 에이, 그 집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을까? 시누이가 생사람 잡네, 생사람 잡어 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젊은 세댁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집 아주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에 어디 시누이가 옳게 머리채를 잡는단 말입니까? 세상이 말세네요, 말세예요 라고 혀를 차며 말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시어머니 행동에 동네 사람들 모두 믿질 않았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네 사람들 말에 갑자기 주저앉더니 아이고, 내가 세상을 헛살았네, 헛살았어. 형님, 내가 다 잘못했소이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형님 화가 풀릴 때까지 그냥 저를 때리세요. 라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뺨을 다시 내리쳤어요. 쫙 하는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글쎄, 누가 좀 말려봐요. 이러다 사람 잡겠네 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랬는데 고모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시어머니를 무섭게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그랬지요. 나도 평생 그런 줄만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동안 가식이랑 가식은 다 떨었더구만. 이라며 콧웃음을 치고는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고모님의 핸드폰에서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그거는 우리 늙은 할매 갖다 주면 아주 좋아서 환장을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생일 선물로 그거 가져다 주려고. 어차피 늙어서 쭈그렁 밤탱이가 다 되었는데 뭘 써도 표가 나겠냐? 유통기한 지난 거 써도 아무 상관없어. 참, 유통기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 저번에 샀던 소고기도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거 너희 시어머니한테 요리해서 갖다 줬다고 하지 않았니? 그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만. 너희 시어머니 그거 드시고 별탈 없었어? 괜찮다마다. 그거 맛있다고 노인네가 아주 싹싹 다 긁어먹더라. 무슨 놈의 노인네가 고기라면 그렇게 환장을 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고, 시끌시끌하던 동네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모님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래도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겠다? 내가 녹음을 안 했으면 우리는 너한테 또 속아 넘어갈 뻔했네? 그렇지? 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모님은 녹음이 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재생시켰고, 시어머니는 그런 고모님에게 그만해! 라며 빽 하고 비명을 질러버렸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고모님은 여전히 분이 안 풀렸던지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는 이 못된 거사, 너도 지금 며느리 본 시어머니면서 어떻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네 며느리 보고 아주 똑같이 하라고 내가 할 참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마구마구 흔들어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어, 사람 좀 살려줘요 라고 말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았던 터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잠시 후 한 어르신이 사람 새끼면 그리 못하지, 암 그렇고 말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은 아주 호되게 더 맞아야 하는구만. 어디 날짜 지난 음식을 시어머니에게 줄 수가 있어? 요즘은 그런 음식 개한테도 안 주는구만 이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님이 달려오셨는데 고모님이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서 그런 고모님을 그냥 바라만 보셨고요. 우선 시아버님은 동네 사람들한테 다들 가라고 말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한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는데,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주 무섭구만. 그래? 무서워. 그동안 이 좁은 동네에서 어떻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인 것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속아 넘어간 우리가 아주 바보지 바보야.
우리가 세상 헛살았네. 지 시애미한테 그 지랄을 하고서는 봉사활동인가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러 다닌 거야? 정신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머님 댁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시아버님과 고모님이 할머님을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할머님이 저를 보며 반기시며 아이고 우리 손주 며느리 왔나? 예쁜 우리 아가 라고 반기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내용을 얼추 듣기는 했었거든요. 도대체 시어머니는 이런 착한 할머님에게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고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고모님 시어머님이 치매가 오셔서 고모님이 밥도 안 줬다, 때렸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거짓말도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고모님이 녹음을 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와 대화도 그렇게 자동 녹음됐던 것이고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만약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고모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갔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서 은둔 생활에 들어갔어요. 본인 스스로 수치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더 이상 고상한 척 연기를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으셨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몇 번 와서는 돈을 달라고 했지만 그 씀씀이가 보통 해픈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희도 감당이 안 되었어요. 버릇을 못 고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과 저도 계속 돈을 달라는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허세와 자존심은 그렇게 많은 것인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은둔 생활을 하며 살고 있으신데 얼굴을 보니 그 예쁘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네요. 할머님에게 쭈그랑 밤탱이라고 하더니만 결국 시어머니 본인도 그렇게 나이가 드는 것을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큰 챙이 있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댄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꼴값을 떠는구만 그래? 얼굴을 가리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아주 못돼 처먹은 것 같으니라고 천벌을 받아라! 라며 마시고 있던 물을 끼얹어 버리거나 욕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 엄마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결국 다 늙게 마련이니 젊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단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양반들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하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단다.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도 곧 그 양반들처럼 되니까 말이다. 저는 항상 엄마의 그 말을 깊게 새기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